주광덕은 우리 최민희 의원 때문이라도요. 이슈 건수 하나 나올 때마다 무조건 언급을 할 건데 지금 주광덕이 고발당했습니다.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새로 부임하신 분의 문자가 저롱이었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자를 보지도 않았더만 내 말이 맞았더만 검찰이 살짝 빨대 하나가 주광덕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 글자를 보면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봐야만 되는데 안 보고 그냥 조롱 섞인 문자를 보냈다는 등 헛소리를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주광덕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뭐 생기부도 그렇고 한두 번이 아니야. 생기부도 그냥 생각나는 거지 수차례 여러 건 왜 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뭐 대단히 정보력이 좋아서 그 정보력이 좋다는 게 뭐야? 검찰에 빨대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레기 놈들이 그 조국 장관 수사를 할 때 막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검찰 발로 받듯이 실제로 자유한국당에 있는 기레기에 가까운 놈이 주광덕이에요. 근데 그 주광덕이란 자가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문자를 또 왜곡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너 진짜. 어? 그래서 지금 고발당한 거죠. 아니면 말고 국회의원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게 그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공간이 아닌 곳에서 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 전에 선거가 열리고 주광덕은 낙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고발의 효력이 과연 있을까?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제 마련돼요. 저는 사실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네,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발언으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된 당사자가 누군지가 일단 애매해요, 사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분 자체가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물론 명예훼손죄라는 게 친고죄는 아니에요. 친고죄는 아니지만 지금 뭐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가장 높은 당사자가 고소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인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정치적 발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건 맞죠. 부적절한 목적을 띠고 있고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부적절하게 이루어낸 거거든요. 주광덕법을 발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런 행위는 사실 그렇지. 명예훼손이라는 죄는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뭐랄까 찬반이 많아요. 저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명예훼손이 제 입장을 떠나서 허위 사실, 그냥 거짓말, 간단히 말하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형사적 처벌을 지우는 거에 대해서 또 저는 역시 반대예요. 하지만 정치인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이렇게 공적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까지 용인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과연 협법적인 거냐 봤을 때 저는 이런 행위는 어떻게든 단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주광덕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 박지원 의원처럼 무슨 정보력이 엄청나 가지고 그런 어떤 그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 역할을 주광덕이 하고 있는데 되게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뭔가를 터뜨릴 때는요. 예전에 야당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크로스 체크 계속하면서 어떤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이게 확실하다고 느낄 때만 그걸 폭로하는 방식이었었거든요. 주광덕에는 막 총기난사 하듯이 막 정보만 갖고 오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 당내에서 엄청 들떠 있는 거죠. 뭐 검사 출신인데다가 김기춘 때 청와대에 있었던 정도의 나름대로 그 권력 핵심에 있었던 인물로서 검찰에 빨대 하나가 있어 가지고 정보가 들어오면 '아싸.' 하고 또 그거 발표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진짜 헛발질 한번 제대로 해 버린 거라고 보거든요. 주광덕이 폭로하는 정보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되게 저질이에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단편적이면서도 사람들 관심만 좀 얻을 수 있는 그 저질적인 정보에다가 이 저질 정보를 통해서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려다 보니까 무리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광덕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안 봤다고 믿고 싶어요. 안 본 상태에서 그 카카오톡 메시지 정보 자체를 가공해가지고 발표해버리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보거든요. 그걸 자기 광파는 데만 써버리는 거죠. 어쨌거나 유명해지긴 했잖아요. 근데 이게 대구나 그런 데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광덕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카톡으로 짤 그런 거 만들어서 하루 사이에 싹 가잖아요.
그럼 하루 사이 이미 이성윤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매도가 돼버린 그러니까 거죠. 주광덕법이 그러니까 필요한 이게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되는 거고 다음 날에 발표하는 것들은 아이고 거짓말이다고 오히려 욕공을 하는 게 너무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진짜 민주당에서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검찰 빨대 대가지고 예. 뉴스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말한 저질 정보 퍼뜨리면서 자기 당내에서는 나름 영웅이 되고 그러면 자기 존재감도 키우고 이걸 선거에 또 이용해 먹고 이런 건데 다른 걸 떠나서요. 제일 나쁜 놈들은 주광덕보다 검찰이죠.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용이고 자기들이 정치에 써먹는 거잖아. 기레기들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는 거니까 어쨌건 이거 저번에 그 통신 영장 안 나온 거 그 핸드폰 못 들여다보게 한 것이 저는 치명타였다고 봐요. 그 통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기한을 확정하지 않아서 안 내줬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게 기한을 확정을 했다는 거야. 기한을 정해 가지고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그 통신 내역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 요건데 그 영장 기각하면서 기한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안 내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한 지정했다. 이런 논박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광덕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러다가 언제 한번 큰 거 다치면서 새우랑 잘 날이 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항상 들떠 있고 그런데 이 최민희 의원이 그래서 내가 천추에 한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게리맨더링 했다고 그래도 최민희 의원이 지금 만약에 주광덕이랑 맞붙었다고 하면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진짜로 유명 인사가 됐고 최고의 논객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나름대로 한 4년 동안 4, 5년 동안 지역구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최민희 의원만큼 되는 어떤 분이 공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더 나쁜 놈 하나 있어요. 진짜 이런 놈은 세상에 제일 나빠. 김기수. 특조위원 사퇴를 하고요. 대구 동구갑이죠. 네. 총선 출마를 해버려. 이게 진짜로 데자뷰 현상이 있다고 이게. 예전에 지난 총선 때 20대 때 황전원이 특조위원 사퇴를 해. 그러니까 특조위원 사퇴를 하면 특조위가 안 돌아가는 구성원 숫자에 티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지가 총선 출마해버려. 그리고 나서 경선에 떨어졌다? 다시 특조위원으로 들어와. 김기수가 그렇고 황전원이 그래요. 세월호 유가족들을 수차례 죽이는 행위야 이게. 근데 김기수 제가 동구갑이거든요. 민주 동구갑 소속됐는데 김기수가 와도 존재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미 그 정종섭 있고 예전에 국회의원 유성걸 이미 예비 후보를 했어요. 이분이 자유한국당에서 3명 있는데 과연 그 경선이나 그런 것에서는 제가 볼 땐 100%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제 세월호만 분위기만 이렇게 하고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신기해요. 이게 과거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좀 뭔가 좀 큰 권력처럼 보였잖아요. 뭐 대단한 힘께나 쓰고 뭐 방귀 좀 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투명한 세상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주어진 권한은 분명히 있지만 그걸 자기 마음대로 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골방에서 그냥 자기 판단만 내리면 한마디 말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쫙 해주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국회의원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건지 그것도 그 방법 자체도 굉장히 비열하잖아요. 저는 이분이 국회의원 되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경선에 나갔다는 경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이런 거지.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출마의 비원 중에는요. 그러니까 세월호 자체를 뭐랄까 일반 교통사고로 생각하고 너무 우려먹는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분명히 있어. 출신지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 환경 속에 자라온 사람. 지금 이 사람이 대구 달성군 출신, 성소초등학교, 성소중, 달성고 토박한 토박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소위 말하면 보수 꼴통 요런 느낌으로 자라온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변호사가 됐어. 어?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 어떻게 보냐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세월호 유가족들 등등을 다 한 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됐고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탄압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출마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보상해 준다라는 그 심리를 또 이용해 먹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가 평상시 유튜브 활동 같은 걸 해왔을 때 세월호 유가족 등을 엄청나게 막 비하하고 비난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던 놈이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가는 게 말이 맞습니까? 제가 이번에 출장을 대구를 갔어요. 대구 출장을 갔는데 제가 하는 업무 성격이 손해배상에 관해서 그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분께서 그런 예를 들었어요. 피해자들이 쇼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대구 토박이이시고 대구에서 사신 단 한 번도 대구를 벗어난 적이 없는 대구 출신 교수님이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비교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물론 일부 피해자들은 쇼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 같은 경우는 가족이다. 내 새끼다. 이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쇼를 한다는 게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렇게 깨는 걸 봤어요. 대구 시민들도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읽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일부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어디 가나 있어. 서울에도 있고 심지어 전라도에 그런 사람들이 일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 변호사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걸 노린 거라면 꿈 깨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열한 거라고. 황전원이 진짜로요 총선 출마를 위해서 특조위원 사퇴해버리고 특조위는 가동하지 않게끔 아마 그때 아마 성원이 한 2명 정도가 더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황전원이 빠지면은 특조위가 활동을 못하는 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지는 가서 출마했다가 경선 떨어지니까 다시 들어오는 상황. 그러면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게 사람 목숨이 달려 있고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은 이런 걸 그냥 어떤 경력으로만 이용해 먹고 아니면 말고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최소한 자유한국당 그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는 그것 중에 그나마 좀 사람 같은 애들이 들어가서 내가 보수라면요 그런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세월호 지긋지긋하다며. 그러면 진실 밝히고 빨리 끝내야지. 그러면은 이런 김기수 같은 놈들 집어넣어가지고 방해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중에 짐승들 중에 그나마 사람 좀 닮은 놈들 한 몇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수긍할 거 아니냐고요. 끝없이 방해를 하면서 이런 짓거리 하다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특조위원 사퇴한다 그러면서 나 그러면 출마. 나 문재인 정부한테 탄압받았으니까 나 경선에 뽑아줘. 요 논리일 거 아니냐고.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이러고 있어 지금. 너무 대구를 만만하게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구 지금 대구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야, 같아요. 대구는 지금 네, 내가 네, 봤을 때 네. 지금 총 12석? 12개죠. 5개 가져온다면서요. 7개. 7개? 7개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자꾸 짐승하고 비교하시면 짐승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요즘 동물권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럼요. 아이씨. 주의해 주세요. 동물하고 비교를 못하면 뭘로 비교해야 되니? 곤충. 아메바. 네. 아메바. 그러지 마. 미토콘드리아. 유튜브가 아메바 혐오라고 또 화를 냈어. 근데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해서 사람의 탈을 얼굴에 쓰고 사람의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원초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지금 들어와 계시는 우리 저쪽 분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이걸 정치로 이용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정치적인 건 전혀 아니었어요. 정치가 세월호 유가족을 이용했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 새끼가 왜 죽은지를 모른다니까 아직도. 그렇죠. 너무 의혹이 많아가지고 그 진실을 밝혀달라 그런 거고요. 돈도 아니야 문제 목적이. 지금도 국민 성금 포함해가지고 그 배보상금 나왔던 거 안 받으신 분들이 반 정도 있습니다. 진실 밝힐 때까지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반 정도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궁여지책으로 또 뭐 받아 가셔서 생활 어렵게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남의 새끼 죽은 거를 이용해 먹는 건 당신들이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시고 싶으시면요. 음모론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이 왜 많은 사람들한테 의혹으로 남아있고 사실 그 의혹들이 하나도 안 밝혀졌는지는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진짜로 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느끼실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무슨 뭐 돈 받으려고 저런다라든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원래 사건은 그렇습니다. 내 새끼가 배에 물이 잠기면서 그렇게
아우성 치며 돌아갔을 내 새끼 생각해봐요. 그게 떠오르면 하루 한 잠이라도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사람을 몇 번이고 무슨 특조위 만드는 거 방해하고 특조위 들어와 가지고 그 비하했던 놈들이 특조위 들어와 가지고 또 방해하고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지금. 황교안 같은 자들은요. 진짜로 반성을 해야 돼요. 황교안 자체가 세월호랑 무관해?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는 사람은 가장 큰 책임자가 황교안입니다. 진상규명 덮으려고 하고. 저들을 사람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짐승이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요.